어느 봄날 오후,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외출 준비를 하시며 가방을 바꾸고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지나칠 수 있는 일상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엄마의 손놀림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갑을 옮기시고 휴대폰을 옮기시고 립스틱과 손거울을 함께 넣으셨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늘 보던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엄마는 잠깐 멈추셨습니다. 손수건을 집어드신 채로 몇 초간 그것을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 아니면 무언가를 떠올리듯 그렇게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마지막으로 그것을 새 가방에 넣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 손수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새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늬도 자수도 없었습니다. 하얀색이었지만 오래되어 조금 누렇게 변색된 가장자리가 해진 손수건이었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예쁜 손수건이 얼마나 많은데 왜 엄마는 저런 낡은 것을 쓰실까? 그 의문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이미 현관문을 나서고 계셨고 저는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낡은 손수건의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엄마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역시나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엄마는 그것으로 손을 한번 눌러 닦으시고 다시 조심스럽게 접어서 가방에 넣으셨습니다. 옆자리에 휴지통이 있었지만 엄마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오래 쓴 물건만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엄마에게 이 손수건은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묻지 못했습니다. 괜히 물었다가 엄마의 오래된 이야기를 건드릴까봐 어쩌면 그게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는 마스크도 손 소독제도 챙기시는 실용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실용적인 것들을 챙기시는 엄마가 왜 낡은 손수건은 버리지 않으실까?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가방에서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시는데 마지막에 역시 그 손수건이 나왔습니다. 엄마는 그것을 세탁기에 넣지 않고 손으로 직접 빨기 시작하셨습니다. 엄마, 그냥 세탁기에 넣으시면 되는데. 제 말에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건 따로 빨아야 돼. 왜요? 그냥.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엄마는 따뜻한 물에 손수건을 담그고 마치 아기 옷을 다루듯 정성스럽게 빨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주말 오후 엄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분위기가 좋았고 엄마도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엄마. 응, 그 손수건 말이에요. 엄마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찻잔을 들던 손이었습니다. 어떤 손수건? 가방에 늘 넣고 다니시는 하얀색 손수건이요. 엄마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셨습니다. 아, 그거? 예. 요즘은 다 일회용 휴지 쓰잖아요. 그게 편한데 왜 굳이 손수건을 쓰시나 했어요. 제 질문에 엄마는 잠시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시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글쎄, 그리고는 가방에서 그 손수건을 꺼내셨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보니 더 낡아 보였습니다.
실밥이 풀린 부분도 있었고 색이 고르지 않게 바랜 부분도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것을 펼쳐서 바라보셨습니다. 그냥 이게 좋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부연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다시 그것을 접어서 가방에 넣으시고 차를 드셨습니다.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게 좋아. 라는 말이 너무나 단호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더 이상 캐묻지 말라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냥 좋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익숙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 손수건에는 대체 어떤 기억이 담겨 있을까? 다음 날 저는 엄마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외출하실 때, 점심에 식사하실 때, 저녁에 귀가하실 때, 엄마가 그 손수건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는 정말로 자주 그것을 꺼내셨습니다. 손을 닦으실 때도, 이마에 땀을 닦으실 때도, 안경을 닦으실 때도, 심지어 제가 음료수를 쏟았을 때도 엄마는 휴지 대신 그 손수건을 꺼내셨습니다. 엄마, 휴지 쓰세요. 그게 편한데. 제 말에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아. 이거 빨면 돼. 그리고는 얼룩진 손수건을 가방에 다시 넣으셨습니다.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더러워진 휴지를 버립니다. 편하고 위생적이고 합리적이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더러워진 손수건을 남겨두는 쪽을 택하셨습니다. 그게 물건을 대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인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버리는 것보다 남기는 쪽을 택하신 분이라고. 물건도 사람도 추억도. 그날 저녁 저는 엄마 방 앞을 지나다가 멈춰 섰습니다. 엄마는 책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수건을 펼쳐놓고 조심스럽게 다림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낡은 손수건이었지만 엄마는 마치 귀한 천을 다루듯 정성스럽게 다리셨습니다. 구김 하나 없이 평평하게. 저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고. 엄마에게 저 손수건은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엄마와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생필품 코너를 지나가는데 손수건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예쁜 무늬의 손수건들이었습니다. 꽃무늬도 있고 레이스 장식이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엄마, 새 손수건 사세요. 저게 더 예쁘잖아요. 제 말에 엄마는 진열대를 잠깐 보셨습니다. 하지만 손을 뻗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니야. 난 지금 있는 게 좋아. 그래도 이제 너무 낡았잖아요. 새 걸로 바꾸시는 게. 됐어. 엄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호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애착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손수건이라는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손수건을 오래 간직하는지 그 이유를 찾고 싶었습니다. 검색 결과에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손수건을 간직하는 사람, 첫사랑에게 받은 손수건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모두 손수건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추억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엄마의 손수건에는 어떤 추억이 담겨 있을까?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선반을 닦다가 오래된 앨범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앨범이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보았습니다. 제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식 사진, 가족여행 사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무릎을 다쳐 울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5살쯤 되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엄마가 무릎을 꿇고 앉아 제 상처를 닦아주고 계셨습니다. 사진 속 엄마의 손에 하얀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손수건이었습니다. 순간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골목길에서 넘어져 무릎이 까진 날. 피가 나고 아파서 엉엉 울었던 기억. 엄마가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제 무릎을 닦아주셨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닦아줄게.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제 무릎을 먼저 닦으셨습니다. 피를 닦고 흙을 닦고 조심스럽게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엄마는 당신의 손을 닦으셨습니다. 손수건에는 제 피와 흙이 묻어 있었지만 엄마는 그것으로 당신 손을 닦으셨습니다. 저는 앨범을 든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 손수건, 혹시 그때 그 손수건이 아닐까? 엄마는 늘 자기 몫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제가 먼저, 과일을 먹을 때도 제가 먼저. 엄마는 항상 당신의 것을 나중으로 미루셨습니다. 엄마는 배불러. 네가 먹어. 엄마는 괜찮아. 네가 더 필요하니까. 그게 엄마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수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저를 먼저 닦아주시고 당신은 나중에.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현장학습을 갔다가 배가 아팠던 날이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했고 엄마는 학교까지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실에서 제 이마에 땀을 닦아주셨습니다. 역시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땀 많이 났죠? 손수건 더러워졌어요. 제 말에 엄마는 웃으셨습니다. 괜찮아. 빨면 되는 걸. 네가 편하면 그걸로 된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엄마가 휴지 대신 손수건을 쓰시는지, 왜 더러워져도 버리지 않으시는지. 손수건은 버리는 게 아니라 빠는 겁니다. 더러워져도 얼룩이 져도 해져도 버리지 않고 간직하는 겁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앨범을 계속 넘겼습니다. 중학교 시절 사진도 있었고 고등학교 시절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진 속에서 엄마는 늘 제 곁에 계셨습니다. 제가 웃을 때도 울 때도 화났을 때도 삐쳤을 때도 엄마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문득 중학교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친구들과 싸우고 집에 와서 엉엉 울던 날이었습니다. 엄마에게 짜증을 내고 방문을 쾅 닫았던 기억도 났습니다. 한참 후에 방문을 열었을 때 엄마는 문 밖에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 왜 여기 계세요? 내가 나올까봐. 혼자 있고 싶다고 했잖아요. 알아. 그래도 엄마는 여기 있을게. 그날도 엄마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문을 닫아도 소리를 질러도 엄마는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마치 그 손수건처럼 더러워져도 버리지 않고 해져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곁에 두는 것. 저는 천천히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노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마트에 가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냥 이게 좋아. 라는 엄마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새 것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오래되고 낡았어도 그래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나가 엄마의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엄마, 무거웠겠어요. 괜찮아. 별로 안 샀어. 엄마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시고 그 안에서 손수건을 꺼내셨습니다. 이마에 땀을 닦으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 응? 그 손수건 오래 쓰셨죠? 엄마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을 내려다보셨습니다. 꽤 오래됐지. 얼마나요? 엄마는 잠시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였나?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제 나이가 30인데 그렇다면 그 손수건은 저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엄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 아득히 먼 곳을 바라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습니다. 그 손수건에는 제가 모르는 아주 오래되고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 거라고. 그날 이후 저는 엄마의 손수건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그 손수건을 매일 가방에 넣고 다니셨습니다. 외출할 때도, 병원 갈 때도,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도, 엄마 가방엔 늘 다른 건 바뀌어도 손수건만은 변함없이 하나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엄마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날씨가 좋았고 벤치에 앉아 쉬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셨습니다. 이마에 땀을 닦으시고 그것을 무릎 위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본 손수건은 더 낡아 보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시더니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있잖아. 엄마는 손수건을 천천히 접으셨습니다. 오래됐어.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손수건을 다시 가방에 넣으시고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누가 준 건지, 왜 그렇게 오래 간직하시는 건지. 하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말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공원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가자. 엄마가 일어서셨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엄마의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그 안에는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엄마는 세탁을 하고 계셨습니다. 빨래를 걷어 말리시는데 손수건을 특별히 그늘에 널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했구나. 엄마는 손수건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마치 사람에게 하는 말처럼.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도 엄마는 외출 준비를 하십니다. 가방을 챙기시는 모습을 봅니다. 지갑을 넣으시고 휴대폰을 넣으시고 마지막으로 손수건을 넣으십니다. 여전히 같은 손수건입니다. 여전히 마지막에 넣으십니다. 엄마는 여전히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오늘도 말 대신 손수건을 넣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조용히 계속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을 그 자리에 두면서요.